헤어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헤어지자마자 다른 애인을 만나는 사람들의 심리는 뭘까요? 오늘은 그 심리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그 두 가지를 말씀드리기 전에 상대방이 헤어지고 얼마 안 있어서 다른 사람을 만났다고 했을 때 우선 생각해봐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얼마 안 있어서에서 그 얼마라는 기간이 도대체 얼마인가에 대해서 먼저 정의 아닌 정의를 내려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얼마라는 기간이 사람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 되게 다를 거예요. 예를 들어서 헤어지고 2주 만에 다른 여자를 만났어요. 이 상황만 들으면 누군가는 너무 빠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만약 그들이 연애한 기간이 2주도 채 안 된다면 어떨까요? 서로 만난 기간 자체가 얼마 되지 않았고 썸도 짧게 탔다가 연애를 하면서 알아가보자 이렇게 된 건데, 막상 연애해보니까 영 아닌 것 같아서 헤어지고 일주일 뒤에 다른 사람과의 소개팅을 통해서 연애를 빨리 시작할 수도 있겠죠. 나와 그랬던 것처럼 첫 소개팅을 하고 그 이후에 애프터, 3부터 만에 연애를 하면서 알아가보자 이런 마인드로 빨리 연애를 시작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몇 년을 사귀었는데 헤어진 지 한 달 만에 새로운 사람을 사귄 거예요. 친구랑 나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렇게 빨리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냐 라면서 그 사람을 되게 험담하는 겁니다. 근데 그 연애를 뜯어보면 갑과 을처럼 상대방은 늘 을의 입장에서 나에게 애정을 갈구하고 눈치를 보던 사람이야. 상대방이 생각하기에는 본인이 연애를 하면서 받았던 상처와 불안이 큰데 마지막에도 결국 나의 자존심이나 갑질 때문에 결국 헤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막상 헤어짐을 받아들이니까 마음이 평온한 거예요. 이미 마음은 다를 대로 달아 있었던 상황이니까요. 그런 와중에 본인에게 큰 관심을 주고 애정을 줄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을 자의에 의해서든 타의에 의해서든 만난다면 안 흔들리기란 어렵겠죠. 이런 경우엔 우리의 연애가 결코 짧지 않았음에도 상대방이 한 달 만에 누군가를 만났다 해도 마냥 미워하기란 쉽지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말이 길었긴 한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헤어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의 얼마라는 기간은 제가 딱 짚어드리기 모호하기도 하고 주관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본인의 상황에 맞게 먼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나의 상황에서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에서 얼마라는 기간은 어느 정도일지 말이죠. 자, 이제 이 기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다면 헤어지고 얼마 안 지나서 다른 사람을 만난 사람들의 심리는 뭘지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첫 번째 경우는 흔히 생각하시는 위로용 애인이에요. 이 위로용 애인이란 단어 자체가 조금 경박스럽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이것만큼 직접적으로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단어가 마땅히 생각이 안 납니다. 근데 이 위로용 애인에도 두 가지 케이스를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는 나를 잊기 위함의 목적이 짙은 위로용 애인이에요. 말 그대로 사람은 사람으로 잊는다, 이걸 실천하는 거죠. 헤어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런 목적으로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경우라면 높은 확률로 나에게 흔들릴 거예요. 나를 잊기 위해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나와 그 상대방의 행동들이 쉽게 비교가 되거든요. 물론 처음엔 좋을 겁니다. 어느 정도 안정감도 얻고 설렘도 있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그 새로운 사람과의 설렘이 옅어지고 나와의 이별로 인한 큰 고통,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서까지 피하고 싶었던 고뇌, 고통, 이런 것들이 조금 괜찮아지게 된다면 새로 만난 사람과 구남친, 구여친인 나와의 비교해서 내가 더 그리워지게 되는 포인트들이 하나 둘씩 떠오를 수 있다는 거죠. 더구나 그 사람을 진정으로 좋아하고 사랑한다기보단 당장의 결핍을 충족하기 위해 누군가를 만난 거기 때문에 그 결핍이 어느 정도 해소된다면 그때부터는 그 새로운 관계에 대한 회의감도 충분히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 순간부터 본인은 더 힘들 겁니다. 현재 만나고 있는 사람한테 미안한 마음도 들고 이렇게 전 애인이 생각나는 건 그 전 애인이 나에게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다는 뜻이 아닐까, 이런 고민도 들고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라면 상대방이 나에게 마음이 꺾여가지고 다시 돌아오려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본다는 거죠. 다른 하나는
같은 위로용 애인이기는 하지만 이 위로라는 게 나를 잊기 위한 위로용 애인이라기보다는 헤어지고 나서 전 애인인 나와는 별개로 지금 당장의 감정에 헛헛한 어떤 공허한 느낌, 그런 감정을 위로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본인에게는 그런 감정을 채워주는 게 나 자신이 아니라 애인이어야 된다는 거죠. 이성이어야 된다는 거죠.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나와의 연애를 하기 전에도 보면 주변에 이성이 많은 것 같고, 그 이성이 정말 말 그대로의 친구라기보다는 왠지 모르게 어장 속의 물고기들을 관리하는 듯한 그런 쎄한 느낌이 들었다면, 소위 말하는 남미새, 여미새처럼 이성이란 존재가 본인에게는 충분 조건이라기보단 본인의 공허함을 달래줄 필요 조건이기 때문에 곁에 두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내가 주변에 두고 있는 이 이성이라는 존재가 본인의 감정을 채울 수 있는 연료 같은 거기도 하다는 겁니다. 특히나 연애를 하는 와중에도 이런 이성 문제가 종종 있어 왔다면 높은 확률로 애인이 있어야만 내 자존감을 지키거나 회복할 수 있는, 나의 감정을 채울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미숙한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을 테고, 또 어찌 보면 가벼운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이런 경우라면 새로 만난 사람이 본인에게 꾸준히 잘해주는 이상 내 생각은 크게 나지는 않을 거예요. 당연히 헤어진 지 얼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문득 전 애인인 나라는 사람이 생각날 수는 있지만 그냥 딱 거기까지라는 거죠. 자, 다음으로 헤어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새 애인을 만난 두 번째 경우는 나 스스로를 달래기 위함이거나 지금의 고통을 피하기 위해 만났다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새로운 사람에게 좋아하는 감정이 들어서 연애를 시작하는 경우예요. 헤어지고 나서 힘든 마음에 누구라도 만나야겠다, 이런 마음에 아무나 만났다기보다는 전 애인인 나를 정리해가는 와중에 괜찮은 사람을 만나서 정말 나의 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누군가를 만났다는 거예요. 만약 전 애인이 막바지엔 나와의 연애가 너무 지쳤다거나 더 이상의 애정도 느끼지 못할 만큼 마음이 닳아버린 경우라면 헤어진 뒤의 기간이 길진 않아도 단순 위로용이 아니라 진심으로 좋아할 수 있는 새로운 애인을 만났다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라면 아무래도 재회의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지게 될 겁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전 애인이 나랑 헤어지고 얼마 안 있어서 새로운 사람을 만났다는 걸 알고 계신 상황일 텐데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상대방에 대한 괘씸한 마음도 들고 나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에 대한 분노, 낮아지는 자존감, 이런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이 내 마음을 헤집고 있을 겁니다.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건 자연스럽기도 하고 슬프게도 이런 감정들이 사라지는 데까지는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하루라도 더 빨리 내 마음이 이성적인 상태로 괜찮아지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제가 말을 조금 더 붙여보자면요, 만약 헤어지고 나서 내 잘못을 들춰가면서 내가 못나서 상대방이 새로운 사람을 금방 만났다고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종종 말씀드리는 내용인데요, 대부분은 이 헤어짐에 있어서 귀책이요, 어느 한쪽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설령 앞만 되짚어봐도 내가 못한 부분이 많다, 그러면은 이 순간들이 나에게는 필연적인 시간들이고, 또 내가 이런 고통을 느끼는 게 지금 당장은 죽을 만큼 괴롭지만 이런 경험과 고통이 있어 봤기에 내가 똑같은 후회를 하지 않을 수 있는, 다음 연애는 조금 더 성숙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고 그 사람에게 차라리 고마움을 느끼려고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반대로 내가 너무 상대방이 밉고 그래서 욕을 하고 친구들과 상대방의 험담을 매일같이 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이걸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렇게 욕해서 후련한 거는 한순간이에요. 오히려 더 상대방이 생각나고 나의 정신이 그쪽으로 몰두하게 된다는 거예요. 상대가 괘씸한 건 괘씸한 대로, 상대가 못한 건 못한 대로 인정을 하고요, 동시에 상대방은 왜 그런 선택을 했을지, 왜 나랑 헤어지고 금방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지에 대해서 내가 정말 이해까지는 아니더라도 나는 정말 그 연애에서 후회 없도록 잘했는가, 상대방한테 돌만 던질 수 있는 사람인가,
내가 부족한 건 없었는가? 내가 개선해 볼 수 있는 거는 없는가?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지나치게 되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 자신을 너무 깎아내리고 자존감을 지하까지 내던지는 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내 감정과 실제로 있었던 사실들에 대해서 인정할 건 인정해보자는 거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헤어지고 나서 그냥 빨리 잊어버리자 이런 식의 쿨해 보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자는 게 아니에요. 다만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질수록 역설적이게도 쉽게 그 사람을 잊기보다는 오히려 그 사람에게 내 에너지, 내 정신이 더 몰두되고 그거는 나의 부정적인 감정을 떨쳐버리는데 도움을 주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빨리 다른 사람을 만나는 사람을 사랑했던 나 자신에 대한 분노다 라고요. 하지만 그 말의 이면이 뭡니까? 그 사람을 정말 쓰레기, 사랑할 가치조차 없었던 사람으로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잖아요. 근데 정말 그렇게까지 그 사람을 깎아내릴 필요까지 있냐 이거라는 거예요. 물론 정말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판단해봤을 때 상대방을 소위 쓰레기라 지칭할 수 있을 만큼 별로였던 모먼트가 많다면 그 사람이 죽도록 미워도 또 한편으론 이렇게 경험을 해봄으로써 나 자신이 성장되는 부분들이 분명 있을 거라 생각하는 게 낫지, 그 분노만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그 분노가 되게 오래 가지고 있는 거는 나에게 그 어떤 위안도 도움도 주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너무 나 스스로를 비판하거나 낮추지 않으면서 동시에 너무 상대방의 괘씸함만 들춰내면서 욕을 하지도 않으면서 딱 중간 지점에서 상대가 미운 건 미운 대로 받아들이고 또 고마웠던 거, 나도 깨달은 것들, 그거는 그것대로 받아들이면서 지난 시간들을 복기도 해보고 나의 미래도 생각해보면 좋겠어요. 물론 이런 말들이 누군가에겐 그저 이상적인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요. 제가 여러분의 상황이 어떨지 모르기 때문에 그저 저의 생각을 덧붙이자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에 공감을 하고 이렇게 실제로 생각을 할 수 있으시다면요. 장담컨대 내 마음은, 여러분의 마음은 한결 더 편해질 겁니다. 내 지난 애인은 그런 사람이었거니 이렇게 흘려보낼 수 있는 그저 한켠의 추억이나 기억으로 남겨둘 수 있는 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네, 이렇게 오늘은 헤어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새로운 사람을 만난 그 사람의 심리는 뭘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봤는데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불이 나고 있는 분들에게 이 소화기 같은 영상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분명 괜찮아지실 거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이나 좋아요 둘 중에 하나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좋은 소식 있다면 댓글로 또 공유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